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개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미등기 전매나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가액, 양도차액에 따라 여러 단계의 세율이 있고 과세표준의 6%에서 70%까지 과세 단계가 매우 촘촘합니다. 이 촘촘한 세율과 조건을 개인이 다 적용하여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도소득세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보려는 것은 1주택자들이 자신의 집을 양도했을 때 계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고 새로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 1주택을 매도했을 보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세가 없다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매입해서 살지 않고 세입자에게 한 2년 정도 임대를 주었다가 매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보유 가지고는 안 되고 2년 보유에 2년 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면서 2년을 살던지 아니면 2년 동안 임대를 줬었다면 그 이후에 내가 2년을 또 살아야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 차액이 있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작년 2023년 1월 5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되어 현재는 서울의 4개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4개구만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정대상이었는지의 기준은 양도시가 아니라 주택을 매수했던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 매입 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구의 주택을 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2년 하고 2024년 3월에 양도를 한다면 분당구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3월로부터 2년 전, 즉 2021년 3월 주택 매입 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주택을 2024년 3월 보유 2년을 하고 양도한다면 거주기간 2년은 채우지 않아도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산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 거주와는 상관없이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좀 복잡한 세율표를 보겠습니다. 주택 양도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자산이나 1년 미만 보유자산 등에는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도로 인한 혹은 양도로 인한 차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등기 자산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 차액의 7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보유도 투기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미만 보유도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상당히 높죠.
그런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6%에서 45%로 확 낮아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6%에서 45%의 편차는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클까요? 6%에서 45%, 어느 차익에 대해서는 6%를 또 어떤 차익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등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집을 팔아서 1,000만 원의 차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50억짜리 집을 팔아서 10억의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는 차익이 없으면 물론 양도세는 없습니다. 아무리 50억짜리를 팔아도 50억에 사서 50억에 판다면 양도세는 없죠. 다만 이 차익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1,000만 원의 차익을 남긴 사람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면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10억의 차익을 남긴 사람은 약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4억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물론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급한 이 금액은 정확한 것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과세표준 세율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한 세율입니다. 2주택자는 26%에서 65%라고 되어 있죠. 기본 세율에 20%를 추가하겠다는 거고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배제됩니다. 2년 보유나 2년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킨 양도에 대해서는 중과가 배제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1세대 1주택이지만 12억이 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차액에 대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계산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는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시로 1세대 1주택자이지만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15억 원일 때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가격은 15억, 매수가격은 10억, 보유기간은 5년 8개월, 그러나 거주기간은 3년 8개월인 경우입니다. 이 예시에서 보면 매도가, 매수가뿐만 아니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율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적용의 근거가 되는 또 공제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 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하면 매도가 15억에서 매수가 10억을 빼면 5억이 나오고 이 5억이 양도 차익 같지만 양도소득세를 구할 때 쓰는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 차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는 실거래가 12억까지는 차액이 있어도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12억만큼의 차액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12억에 해당하는 부분의 차액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하죠. 15억분의 15억 빼기 15억분의 12억에 해당하는 것을 차액 전체 차액 5억에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차액은 1억이 나옵니다. 아마 세금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머리 복잡해서 중간에 그만두실 텐데 뭐 돌려보기 하면 몇 번 들으면 그래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답답한 마음은 좀 나아질 것입니다. 이 양도차액에 바로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도 하지만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표에는 필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 당시의 가격 외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또 빼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일단 취득가액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이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액이 나오고 이 양도 차액에다가 바로 과세표준 세율을 곱할 수도 있지만 오래 살거나 오래 집을 보유했다면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몇 퍼센트를 더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만큼 공제를 해주고 나면 그게 이제 실제 양도 소득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국가는 누구나 그 과세 표준이 될 금액에서 250만 원은 빼준다는 겁니다. 사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뭐 이거 뺀 이후에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나 빼기 전에 받는 금액이나 그다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표준이 되는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이 과세 표준에다가 아까 뭐 기본세율이었다고 하면은 6에서 45%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이 나왔다면 그 1억에다 6%를 곱할 수도 있는 거고 최고세율 45%를 곱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알아듣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한번 마저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라는 제가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는 그 뭐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너 얼마나 많이 살았어? 너 많이 살았으면 내가 많이 빼줄게. 정말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고 또 10년 이상 너 거기에 살고 있어? 그러면 전체 세액의 80%까지 빼줄 수 있어. 지금 보시는 표에서 맨 아래 보시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공제율이 40%, 또 거주했을 경우도 40% 합쳐서 80%를 빼줄 수 있단 말인데 그럼 아까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했을 때 1억 나왔었죠? 이 1억에서 80%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럼 8천만 원을 빼고 그 2천만 원에다가 세율을 뭐 몇 퍼센트를 곱한다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공제해 주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거기다가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거의 안 매기겠다. 최소한의 것만 부과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일단 3년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예시는 앞서서 다시 돌아가서 보셔야 할 것 같긴 한데 5년 8개월 보유하고 3년 8개월 거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 도표에서 보면은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 일단 공제 받을 수 있고 거주에서는 3년 8개월 했으니까 맨 위에 3년 이상 4년 미만 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합 32% 공제 받는 거니까 1억에서 3,200만 원을 일단 공제한 금액에다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도표로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가액이 15억이었습니다. 취득가액은 10억이었기 때문에 15억에서 10억을 빼면 양도 차액은 5억이지만 1세대 1주택한테 주었던 혜택 중에 하나가 12억까지는 차익이 있어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12억 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는 양도차액 5억에다가 15분의 12억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 계산 방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곱하기 15분의 15억 빼기 15분의 12억을 하면 1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자한테는 너는 양도 차액이 1억밖에 없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1억밖에 없는데 이 1세대 1주택인 이 사람이 양도 차익이 1억이 났는데 내가 또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보유하고 있었던 건 5년에서 6년 사이고 5년 8개월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산 기간은 3년 8개월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까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이유를 보면
보유 5년 8개월이면 20%, 거주 3년 8개월이면 12%입니다. 총 32%이기 때문에 1억에서 3,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양도차액 1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2%인 3,200만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 6,8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특별히 범법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6,550만 원이 나오고,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네가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6,550만 원에 대가 세율을 곱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6,55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진짜 양도소득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것은 부가세처럼 모든 것에다가 10% 곱하는 곱하는 그 비례세율이 아니라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높은 것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8단계의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 이것도 작년에 한번 또 개정이 됐는데 세금은 사실 세율이 자주 개정이 돼서 그때그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아까 과세표준액이 6,55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너가 이게 실제로 이득을 본 이익금액이야. 이 이익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정할게 라는 거거든요. 그럼 6,550만 원이 요 기본세율 어디에 들어가는가 보면은 세 번째 줄 정도에 해당하겠죠.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624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를 곱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400만 원 이하는 과세표준 6%만 곱하는 거예요. 세율이 적죠. 근데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400만 원까지는 6%를, 그 다음에 1,400을 초과하면서부터 5천만 원까지는 15%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내가 5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 딱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하에 대해서는 그 아래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양도세를 계산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 번 돌려봐서 이게 이해된다면은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겠다. 내가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을 때 세무사한테 또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용이하죠. 이미 계산이 나왔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5억에 매도했던 주택은 양도 차액이 1억으로 계산이 되었었습니다. 양도 차익 1억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5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한 32%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3,200만 원을 공제하고 났더니 양도소득 금액은 6,800만 원이 되었고, 국가가 거기에서 25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해줘서 과세표준액은 6,5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 6,550만 원은 5천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데, 이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지만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5%를 적용한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624만 원이 되는 거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24%의 금액은 37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624만 원 플러스 372만 원을 합치면 996만 원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설명을 하고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 작년에 제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서 배울 때는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걸 단 몇 분 만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대신 영상이 계속 돌려보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몇 번 돌려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한 단계가 많죠. 그리고 또 세금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율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은 못하지만 제가 그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에 맡겨놓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질문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알아놨으면은 그 질문하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